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보러 다니면 고민이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학구는 어떤지, 지하철까지 몇 분인지, 주차는 넉넉한지, 가격은 어떤지 하나씩 다 따지다 보면 결국 여긴 뭐가 아쉽네, 다음에 더 좋은 집 나오겠지? 하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6개월, 1년을 미루면 그 사이 가격은 5천, 1억씩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현실적으로 완벽한 아파트는 없고 그 기준대로 다 따지면 평생 집 못 삽니다. 중요한 건 적당히 보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정말 필요한 기준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아파트를 절대 사면 안 되는지 탑5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요즘 제가 왜 지방 아파트 경매를 계속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도 간단히 정리해둔 구간이 있어요. 지방은 아직 매매 사업자가 가능해서 소액으로도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실수를 해도 회복이 빠르거든요. 혼자 자료만 모으다가 몇 달씩 방향을 못 잡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물건 찾는 법부터 시세 확인, 매도 가능성 체크까지 실제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1대1로 잡아드리는 1대1 과외,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같이 4주 동안 완성하는 기초 그룹 과외를 짧게 안내해 두었습니다. 돈, 시간 아깝게 시행착오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만 편하게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로 정말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수에 비해 엘리베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동이에요. 겉으로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로비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고 버튼만 누르면 올라오니까요. 어차피 조금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대충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활이 시작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 호출해 보면 숫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정작 내가 있는 층에는 잘 안 옵니다. 결국 문이 열려도 이미 꽉 차 있어서 그대로 닫히고 지나가 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결국 몇 분씩 멍하니 서 있게 되고 잠깐 나가려는 계획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활 리듬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고치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 그대로 감당해야 하죠. 그래서 집 보러 가셨을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직접 기다려보는 것이에요. 바로 내려오고 여유있게 탈 수 있다면 설계 단계에서 이용량과 동선을 잘 고려한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배려가 엘리베이터에만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출입 동선, 통로 폭, 층간 이동 같은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까지 설계가 정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엘리베이터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이 그 건물의 전체의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주차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에요. 이 집은 마음에 드는데 주차 때문에 미치겠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집을 볼 때는 주차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단지 입구에서 슬쩍 봤을 때 자리가 있어 보이고 지하 주차장이 있으면 더 안심되죠.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숫자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세대당 주차 1.2대? 뭐 괜찮네. 이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입주하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녁에 내려가 보면 돌아다니는 차 몇 대 있고 실제로 빈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통로는 좁고 기둥 사이에 비틀어 넣은 차들 때문에 지나가기도 불편하고 결국 지상으로 올라가서 한두 바퀴 돌다가 남의 차 앞에 이중주차로 겨우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회가 시작되죠. 샤워하려고 물 틀자마자 전화 옵니다. 죄송한데 혹시 차 좀만 빼주실 수 있나요? 이게 가끔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주 반복되기 시작하면 집을 나서는 것 자체가 피곤해지고 외출을 미루게 되고 생활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집을 보러 가셨을 때 밤 시간대에 실제로 주차장을 돌아가 보는 거예요.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 대부분의 차량이 들어와 있을 때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자마자 빈자리가 바로 보인다? 그럼 숨통이 트이는 단지입니다. 반대로 지상까지 차로 꽉 차 있고 동 입구 주변까지 차들이 줄줄이 서 있다면 서류상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는 이미 포화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나오신 분들이나 장 보고 돌아오신 분께 가볍게 여쭤보세요. 여기 주차 괜찮은 편인가요? 이 정도만 확인해도 답이 금방 나와요. 세 번째는 바로 잘못 잡힌 라인. 해가 잘 안 들어오고 중간에 끼어있는 구조입니다. 집을 보러 가면 처음엔 잘 모르겠어요. 거실 조명 켜져 있고 벽지 깔끔하고 구조 괜찮아 보이면 그 순간 마음이 반쯤 넘어갑니다. 어둡다? 뭐 커튼 열면 괜찮겠지 하고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살아보면 완전히 다르죠. 아침에 커튼을 확 열었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맞은편 동, 벽이랑 창만 보입니다. 거실엔 공기가 축축하게 가라앉고 있고 겨울엔 창틀 아래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해요. 며칠이 지나면 벽지 뒤쪽에 곰팡이가 번지고 옷장에서 눅눅한 냄새가 먼저 올라옵니다. 이게 다 내부가 마를 틈이 없는 구조라서 그래요. 그리고 중간 라인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위, 아래, 옆 층이 다 붙어있다 보니까 소리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위층에서 의자 끄는 소리, 아이 뛰는 소리, 옆집 TV 대화 소리, 아래층 물 내려가는 소리까지 다 들어와요. 집에 있어도 쉰다는 느낌이 안 납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하는 게 집 보러 가셨을 때 동간거리랑 외벽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맞은편 동이 너무 가깝고 하늘이 띠처럼만 보이면 일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벽 아래에 물자국이나 페인트 들뜸 흔적이 있으면 이미 결로 흔적이 드러난 거고요. 또 하나 팁이 있어요. 베란다를 보면 빨래로 바로
바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해가 잘 드는 라인은 빨래가 자주 널어있고 잘 마릅니다. 반대로 빨래가 거의 없고 실내 건조대만 보이면 습기 정체가 심하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런 답답함과 습기는 인테리어나 가구 바꾸는 거론 해결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집을 볼 때 가장 쉽게 넘겨버리는 조건입니다. 바로 극서양 라인이에요. 집 보러 가면 일당 채광 좋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 따뜻하겠다, 요즘 단열이 좋아서 괜찮다던데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얘기가 달라요. 퇴근해서 문 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훅 하고 올라옵니다. 하루 종일 열을 먹어서 집 전체가 데워져 있는 느낌이에요. 에어컨을 틀어도 처음엔 공기만 잠깐 식고 잠시 후에 다시 바닥에서 뜨거운 열이 올라옵니다. 결국 하루 종일 냉방을 돌리게 되고 전기요금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에도 극서양은 또 다른 얼굴을 보여요. 낮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따뜻해 보이는데 해가 지는 순간 분위기가 확 빠집니다. 낮 동안 데워져 있던 외벽이 빠르게 식으면서 실내 온도가 금방 떨어지고 바닥에선 냉기가 바로 올라옵니다. 난방을 잠깐 꺼도 몇 시간 안 돼서 다시 싸늘해져요. 결국 여름엔 냉방비, 겨울엔 난방비가 동시에 부담되는 거죠. 온도 변화가 큰 만큼 결로도 정말 잘 생기고요. 그래서 꼭 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집 보러 가셨을 때 방향과 라인 배치를 실제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단순히 서양 표시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정서양인지 남서양인지 맞은편 건물이 햇빛을 막는지 오후 늦게까지 햇빛이 잘 들어오는 라인인지 이걸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 라인에 사는 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름에 햇빛 때문에 많이 덥나요? 겨울에 해지고 나면 금방 추워지는 편인가요? 이 정도만 물어봐도 답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고 가장 많이 실망하는 선택입니다. 바로 재건축 예정지라는 말만 믿고 들어가는 경우예요. 집을 보러 다니면서 꼭 이런 곳이 하나씩 나옵니다. 외관은 정말 낡았고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고 복도에 냄새까지 나는데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여기 곧 재건축 들어가요. 조합 설립 거의 끝났대요. 3년 안에 싹 바뀝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환해집니다. 지금 싸게 사서 버티면 새 아파트? 이거 그냥 로또네? 저도 예전에 그 말에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대감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1980년대 구축, 중층, 주변 시세보다 8천만 원 저렴, 동네 분위기도 된다는 말이 계속 돌고 있었죠. 근데 입주하고 몇 달이 지나서 바로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건축 얘기는 늘 나오는데 정작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전진단 탈락, 기준 강화 또 탈락, 회의만 열리면 이번에 진짜 된다더라, 조합 거의 다 됐대, 말만 반복되고 실제로 움직이는 건 없었습니다. 시간만 흘렀죠.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중층 배정 이슈. 재건축이 되면 높은 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조합 설명에서 나온 얘기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중층은 동일 평형 배정 가능성이 가장 높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 예상 금액 1억 이상. 그리고 이건 살아본 사람만 아는 건데요. 재건축 예정 단지는 관리가 정말 엉망이에요. 어차피 흘릴 건데 뭐하러 수리해요. 그냥 참고 사세요. 이 분위기 속에서 배관 누수는 임시로 막고 외벽 균열은 덮어두고 조경은 잡초 자라도록 방치해둡니다. 곰팡이, 냄새, 결로 그대로인데 관리비는 오히려 올라가요. 결국 그분은 견디다 못해 팔았습니다. 싸게 샀다는 만족감은 잠깐이고 현실적인 불편함과 비용이 훨씬 크게 다가온 거죠. 오늘 이야기한 5가지는 그냥 재미로 들으라고 정리한 게 아닙니다. 집을 잘못 고르면 하루하루가 불편해지고 결국 이사비 쓰고 다시 집을 알아보고 시간과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싸게 샀다는 만족감은 잠깐이고 매일 반복되는 불편함은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집이라는 게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하루를 끝내고 숨을 돌리는 곳이라는 걸 그때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액 투자라면 더더욱요. 자본이 넉넉하면 실수를 해도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잘못 들어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한 번 틀리면 수리비, 명도비, 관리 문제까지 계속 따라붙고 그동안 묶여있는 자본 때문에 다시 시작할 기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럼 소액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예전에는 답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수도권 경매, 적은 돈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시장 회전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싸게 받아도 대출, 세금, 사업자 조건 때문에 남는 게 없고 심지어 잘 팔리지도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소액 투자자들이 결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 지방 소형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이 싸서가 아니라 아직 수요가 있고 거래가 들고 세금 구조가 살아있어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방향만 잡고 멈춰요. 자료만 모으고 사이트만 들여다보다가 몇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임장까지 가보지만 뭘 봐야 할지 모르니까 자신감만 떨어지고 결국 입찰도 못 해본 채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행착오 과정에서 지쳐버리기 때문이죠. 혼자서는 헤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욕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1대1 과외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냥 이론만 알려드리고 자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자본과 방향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리고 실제 물건을 함께 보면서 시세나 매도 가능성까지 체크하고 임장에서는 어디를 보고
하고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바로 잡아드려요. 마지막에는 입찰가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까지 흐름대로 같이 가보는 과정입니다. 한 번이라도 전체 흐름을 경험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 초보분들을 위한 그룹 기초가에도 준비해봤어요. 경매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등기부부터 막혀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든 4주 과정입니다. 혼자 공부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을 같이 풀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서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오래가고 훨씬 빠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더라고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가 길어지면서 지치는 겁니다. 소액일수록 더 정교해야 하고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 몇 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에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 돈이 불편함이나 실수로 흘러가 버리는 걸 정말 막아드리고 싶어요. 이번 과정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가보고 싶다. 돈과 시간을 허공에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만 편하게 참고해주세요.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20살의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